네. 지난 주에 했던, 이번 주죠? 22일, 23일 강의 중에서 2차 시분이 녹화가 안 돼서 추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쉬는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뭘 키지 않았네요. 화학 양론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화학 양론이지만 여기 엔탈피에 대한 양론이기 때문에 그 엔탈피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이 뜨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있었어요. 지금 화학 양론 했는데 뭐에 대한 양론이냐면 엔탈피에 대한 양론이니까 결국에는 이 엔탈피 변화량의 어떤 성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델타 H프가 역반응하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서로 부호가 반대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이제 등호에 해당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역반응 이렇게 돼서 역반응이면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H의 크기는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 여기 보면 수조 2몰과 산소 1몰이 반응해서 물 1몰을 만들 때 엔탈피 변화량이 마이너스 572kJ라고 하면 그게 반인 1몰들이 반응해서 물 1몰이 나온다고 하면 그 엔탈피가 그게 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엔탈피의 변화량도 물질의 양에 그 물질 양에 엔탈피 변화량이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헬스의 법칙 하면 엔탈피는 상태함수였었죠. 상태함수가 경로에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델타 H는 각 단계의 델타 H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헬스의 법칙은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가 여기서 이렇게 연소해서 탄소하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CO2가 나오겠죠. CO2가 나올 때 엔탈피 변화량은 델타 H1이라고 하면 불완전 연소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일산화탄소를 거쳐서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겠죠. 불완전 연소할 때는 2분의 1 옥수라고 한다고 하고 여기도 2분의 1 옥수가 된다고 하면 이때를 델타 H2, 이때를 델타 H3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과 끝 생성을 같다고 하면 이 경로에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델타 H1이나 델타 H2, 델타 H3를 정한 것이나 이 값은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엔탈피 변화량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는 상기함수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델타 H는 각 단계의 델타 H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보면 다음 자료부터 그 구성 원소로부터 아세틸렌이 만들어지는 반응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때 미지수 하나를 소화하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서 더하든가 빼든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와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그 생성 엔탈피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구성 원소를 이루고 있는 그 원소들로부터 일몰이 생성될 때이니까 이렇게 아세틸렌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1번, 이거 2번, 3번이라고 하면 산소가 2몰이니까 엔탈피도 1번 거에 2를 곱하고 여기 2몰이니까요. 그리고 수소 2번식의 엔탈피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수학에서 등호니까 이쪽에 있던 걸 이항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3번씩을 2분의 1 한 다음에 빼주면 이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H를 구한다라고 하면 델타 H는 델타 H1의 2배 하고 델타 H1의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델타 H2를 더하고 그 다음에 빼주기를 델타 H3를 2분의 1 한 것을 빼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식을 여기서 마이너스 393.5 마이너스 393.5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델타 H2가 마이너스 285.8 킬로줄 그대로 더하고 빼기 하기를 델타 H3가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 2598 2598.8 킬로줄이죠. 이거에 2분의 1, 2분의 1에서 해주면 되겠다는.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플러스 226.6이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226.6kJ이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세틸렌의 표면생성 엔탈피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보면 지금 여기에서 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물이 있으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물이 될 때에 엔탈피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를 구해보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보면 이거를 1번씩이라고 하고 이걸 2번씩이라고 나타낼까요? 그러면 액체가 액체 있죠. 액체가 요 이항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기체는 이쪽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1번씩에서 1번씩을 2분의 1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빼주기를 2번씩을 빼줘야 돼요. 2번씩. 그런데 2몰이 있으니까 이것도 2분의 1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델타 H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1번씩을 마이너스 802kJ를 2분의 1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빼기 를 두 번째 식을 마이너스 890kJ라고 한 것, 그리고 이거를 2분의 1 해서 빼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890 이제 큰 숫자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플러스가 되겠다. 플러스 44kJ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엔탈피 변화량이 44kJ라고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엔탈피를 이제 쭉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 읽어보면서 쭉 읽어보면 다 무슨 얘기인지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응식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엔탈피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해서 더하고 곱하고 해서 만들어내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헬스의 법칙. 1단계 반응이 있고 2단계 반응이 있으면 1단계 반응과 2단계 반응을 이용해서 1단계 반응처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델타 H이나 델타 X, 더하기 델타 X. 어떤 경로로 가든지 간에
똑같다는 거야. 엔탈피가 황태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반응의 자발성으로 넘어갈게요.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에서 반응의 자발성에서 엔트로피, 기술자유에너지와 반응의 자발성. 학습 목표 한번 읽어.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물리적, 화학적 과정에서 에너지가 여러 형태로 전환될 뿐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으로 일정량의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지만 우주 전체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다. 비록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를 설명하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특정한 화학 반응이 왜 그 방향으로 일어나는가에 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이 장에서는 화학 변화의 자발적 과정을 알아보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는 식을 유도해보자. 그리고 걔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깁스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화학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됐어요. 이런 그림 한번 봐요.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외부의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일어나는 변화를 자발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이런 것들에서 기체가 한쪽에 모여있던 것을 콕을 열면 넓게 퍼지겠죠, 전체적으로. 넓게 퍼지는 이것이 자발적, 자발적일 것이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샘못이 공기를 놔주면 자발적으로 녹이 슬겠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발적으로. 녹슨 샘못이 자발적으로 깨끗하고 샘못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얼음이 물로 되는, 얼음이 물로 되는 것이 자발적이다. 얼음이 물로 되는 것이 자발적이야. 우리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방향, 즉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갔을 때 안정해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는 것이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려면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즉 발열 반응이 대체적으로 안정화되는, 안정되는 에너지 측면에서 안정이 되는 방향이니까 그게 자발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엔탈피 변화를 봤을 때 혈이 녹두는 것은 발열 반응 상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이다 이렇게 해서 말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얼음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증가해서 흡열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었으면 엔탈피 변화는 없죠. 그렇죠? 엔탈피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자발적이다라고 했을 때 발열이냐 흡열이냐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보면 여기서 일어났던 것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보면 얘네들은 어느 쪽으로 진행되지 방향성이 이씨 진행되는 거지 방향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가역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공통점은
방향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방향성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그리고 무질서해졌다는 거죠. 무질서해졌다. 무질서도가 증가했다. 무질서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S가, 델타 S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질서도를 S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자발성 엔트로피인데, 자발적 반응이면서 발열인 경우, 자, 발열인 경우에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좀 많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면 발열 반응이고 자발적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 반응에서 수율 반응은 얼음이 녹는 거, 그렇죠? 얼음이 녹는 거. 흡열이죠. 그렇죠?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얼음이 녹고, 또 액체가 기화되는 것도 흡열이죠. 분자가 쪼개져서 입자수가 많아지는 것도 무질서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발열이 되는데 이것도 흡열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탈피만 가지고 발열 반응이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안정해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반응들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엔탈피만으로 엔탈피만으로 반응의 자발적 여부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엔탈피와 함께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에 반응의 자발적 여부를 결정한 거예요. 엔탈피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엔트로피도 가지고 한다. 그럼 엔탈피는 우리가 전단원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여기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떤 개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개의 무질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역학적인 정의는 배열 방법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배열 배열 방법의 경우의 수를 W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면 W라고 나타내면 이 식들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S는 볼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식으로 기만품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LN에 로그를 썼죠. 그 다음에 W. 여기서 배열 방법의 경우의 수가 많아질수록 무질서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이렇게 된 것들이 배열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에 이렇게 이렇게 미끈쳐진 것이 아래를 향한다라고 하면 일관되게 이렇게 아래를 향하는 방법만 다 이렇게 배열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으면 엔트로피는 0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로그의 1 값이면 0일 테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배열도 되고, 이렇게 배열도 되고, 이렇게 배열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W 값이 1보다 크죠. W 값이 1보다 크단 말이에요. 1보다 크면 엔트로피는 0보다 큰 값을 갖겠지.
무질서에 든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배열될 수 있는 수가 많아지면 또 무질서한 것이다. 무질서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연력학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받는 열이 많아지면, 받는 열이 많아지면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일정한 온도에서 T에서 또 열량이 많아지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열량 다음 줄, 온도 다음에 켈빈 이렇게 줄퍼. 얘도 마찬가지 엔트로피니까 줄퍼 켈빈 온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온도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낮은 온도라고 하면 무질서도가 온도가 낮은데 같은 열량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낮은 온도에서는 무질서도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높은 온도에서는 무질서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아니지. 온도가 낮을수록 무질서도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열량에 대해서.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같은 열량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무질서도가 작고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는 같은 열량을 주었을 때 그 무질서도가 온도가 높으면 이게 작아지잖아요. 무질서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하면 휴대폰에 똑같은 벨이 울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도장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내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조그맣게 잘 들리지도 않지만 조용한 도서관에서 내 휴대폰이 울린다라고 하면 그 같은 벨소리지만 시끄러운 곳에서보다는 내가 조용한 도서관에서의 내 휴대폰 벨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린다. 그것처럼 온도가 낮아서 대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덜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조그만 열량을 주면 조그만 열을 줬을 때는 그 진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크게 나타나지만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어차피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질서도가 큰 상태에서 같은 열량을 줬다고 했을 때 무질서도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 증가 정도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오늘 개념을 잡는 것 정도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과정을 보면 델타 H가 감소한다. 엔탈피가 감소하죠. 엔탈피가 감소하면 엔탈피가 감소하면 음의 엔탈피를 받는 거잖아요. 엔탈피가 감소했어. 엔탈피가 감소했다? 그럼 뭐예요? 발열이죠. 엔탈피가 감소했으면 발열이야. 에너지가 낮아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럴 때가 발열이겠죠. 그럼 발열, 발열.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무질서도가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는 게 무질서도가 증가했다는 얘기.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발열이면 자발적 과정의 경우가 더 많다. 비자발적 과정이 델타 H가 증가하면 유리하다. 델타 H가 감소했다고 해서 자발적이 아닐 수는 없는 것도 있죠. 그렇죠? 아까 흡열 반응도 자발적인 반응이 있었듯이 그래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면 흡열이죠. 흡열. 이런 경우면 무질서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응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요게 한 분자가 있고 요게 두 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산몰의 부채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요게 돼 산몰의 이온수다. 요게 이제 수용액이니까 바리움이 이가이온 2의 Cl-에서 산몰이 만들어졌잖아요. 산몰에 용해된 이온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몰의 암모니아가 있고 10몰의 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3몰에서 지금 13몰 아니죠 15몰로 복잡해졌잖아. 그렇죠? 입자가 15몰로 입자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엔트로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엔탈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어떤 상태냐면 흡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이 지금 엔탈피나 엔트로피만 보고서 자발적일 거야, 비자발적일 거야라고 하는 것을 단정짓기가 어렵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와 자발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은 열의 방출과 흡수, 그리고 분자의 무질서도의 증가와 감소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자발적인가 여부를 판단하려면 엔탈피와 엔트로피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엔탈피하고 엔트로피의 변화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본다라고 하면 기체가 지금 1몰 있었고 기체가 1몰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액체 상태가 되면서 1몰이야. 2몰이 1몰로 됐는데 기체가 또 액체가 됐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했겠지. 엔트로피 변화량은 음수일 거다. 여기서는 기체이면서 구몰만큼 있었어요. 기체되면서 신물이 됐어. 입자수가 많아졌다는 거야. 그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자발적일 거다, 비자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엔트로피. 그래서 개의 엔트로피, 분자 수준의 무질서도, 개의 구성 입자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 및 개의 에너지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또는 어떻게 분산되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서 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질수록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자, 그 부분을 선생님이 설탕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산막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설탕이 있고 이쪽에는 물만 있다고 그러죠. 설탕을 세모로 표시해보죠. 이렇게 설탕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물이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보자.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경우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반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설탕만 있고 물만 있다. 한 가지 경우에 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얘네들이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지났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골고루 섞일 거 아니에요.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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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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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로 섞이겠죠. 그렇죠?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뽑을 때보다 선박을 틀고 터놓으면
이 입자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넣는다 보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장벽이 제거되면 더 큰 부피를 차지하기 위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분산되고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 경우의 수가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이거는 엔트로피의 정의. 지금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입자수가 많아지죠.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입자수가 많아졌어요. 움직일 수 있는 입자수가 많아지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을 수가 있고 입자가 막 움직이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델타 S는 0보다 커졌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입자수가 많아지면 여기서 그런 예로서 적절하겠군.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분자가 있어요. 지금 N2O4인데 이게 N2O4야. N2O4가 5개 분자로 돼 있다. 5개 분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NO2가 돼서 10개 분자로 돼 있다면 움직일 수 있는 입자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무질서들을 갖고 더 큰 엔트로피를 갖는구나. 이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죠. 움직일 수 있는 입자수가 많아졌어? 변화될 수 있는 경우수가 많아져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인력학계 2법칙. 인력학계 2법칙 하면 무질서해야 된다. 기와 주위에 대한 엔트로피의 변화의 합은 우주 전반에 대한 엔트로피의 변화로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엔트로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를 합했을 땐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개와 주위를 합하면 우주가 되겠지. 전체가 되는 거니까. 연례학 제2법칙은 어떤 과정이 정방향으로 자발적이기 위해서 델타 S 우주는 양의 값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델타 S가 양의 값이라는 것은 개만 봐도 안 되고 주위만 봐도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전체를 봐야 된다. 그 자발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면 내가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자발적이야. 그것이 자발적이다.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자발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자연적이다. 아니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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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폭포수,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당연하잖아요.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다음에 고온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 이게 열이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서 열적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럼 비자발적 과정은 뭐를 비자발적 과정이라고 하느냐?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내가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상승했더니 그것이 그것이 비자발적이더라. 비자발적이더라. 네, 비자발적이더라. 불가능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를 배제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함유물이 함유물이 상류로 그러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는 어떤 생명이 어떤 생명이 영생한다. 영원히 살고 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야. 영생한. 이런 거. 불가능하다. 우주 델타 S가 0이다. 평형 상태는 이거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반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개와 주의 모두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얼음 조각은 온도가 25도씨인 방에서 얼음이 25도씨인 방에서는 0도씨보다 높은 온도 방에서는 자발적으로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개를 누구예요? 개가 얼음이죠. 개가 얼음 조각이에요. 주위는 뭐예요? 주위는 25도씨인 방이죠. 25도씨인 방이 주위죠. 그런데 얘가 자발적으로 녹는다 했잖아. 자발적으로 녹는다는 것은 여기서 열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죠. 열이 이쪽으로 이동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S 계가 양수가 될 것이고 델타 S 주위는 음수가 될 거야.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이것들의 절대값을 비교해 봤을 때 절대값을 비교해 봤을 때 양수인에 있죠. 양수인 이게 더 컸다는 거야. 이게 더 컸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델타 S의 전체가 0보다 컸다는 거야. 걔는 양수이고 주인은 음수였겠지. 근데 절대값으로 봤을 때 이게 컸기 때문에 전체가 엔트로피가 컸고 0보다 컸고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거야. 뜨거운 물, 실내 온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걔가 누구냐?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이 걔야. 그러면 주위가 누구냐? 주위가 누구냐? 실내 온도가 주위야. 실내 온도가 주위야. 그럼 델타 S K는 자발적으로 냉각된다.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할 것이고 델타 S의 주위는 열을 받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을 봤을 때는 절대값을 봤을 때는 주위의 엔트로피가 더 커서 양수인 것이 더 커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델타 S의 전체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남이라는 걸 볼 때는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와 주의를 다 고려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산화수소의 분해는 과산화수소의 분해 자발적으로 그냥 물과 산소를 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를 얻어낸대. 개수까지 맞춰. 이게 개예요. 이 반응이 개야.
그럼 주의는 뭐야? 주의는 주변 환경이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했으니까, 여기서 델타 S 계도 양수고, 델타 S 주의도 양수야. 그럼 얘는 더 따질 것도 없지. 따질 것도 없이 전체 엔트로피는 0보다 큰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계도 음수이고 주의도 음수인 자발적 과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도 음수이고 주의도 음수인 자발적 과정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 자발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을 깁스 자유에너지를 이용해서 설명을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종강식. 따로 종강식은 갖지 않고, 그렇게 하고 종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